2025년 2월 25일 화요일 아침 책 쓰기 책 읽어드립니다. 해밍웨이 글쓰기의 발견, 어니스트 해밍웨이 지음, 레리 W 필립스 역금, 박정예 옮김. 작가 어니스트 해밍웨이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해밍웨이는 20세기 그 어떤 작가들보다 영어 산문의 스타일을 크게 변화시켰고 그의 이러한 노력은 1954년 노벨문학상으로 보답받았다.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와 무기여 자릿거라의 출간은 어니스트 해밍웨이를 20세기 최고의 문학가 중 한 명으로 빛나게 했다. 야전병원 수송차의 운전병으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그는 1920년대 파리 망명 집단에 속해 있던 전직 저널리스트로서 알려지기 시작해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스페인 내전을 통해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를 썼고 1차 세계대전을 통해 무기여 자릿거라를 발표했다. 노인과 바다로 1953년 필리처상을 수상했다. 1961년에 자살로 삶을 마감했다. 역근이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당신이 탄생시킬 문장의 밑거름이 되기를.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작가로서 활동하는 내내 글쓰기에 대한 질문을 꺼리며 말했다. 나비 날개의 무늬가 어떠하든 독수리 깃털이 어떤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든 그것을 보거나 그것에 대해 말하는 순간 사라지고 만다. 이러한 생각에도 불구하고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소설들과 편집자, 친구, 동료 작가, 비평가들에게 보내는 편지, 인터뷰, 칼럼을 통해 글쓰기에 대한 글을 남겼다. 글쓰기에 대한 그의 글들은 현존했던 그 어떤 작가의 것보다 더 명확하고 근사하다. 일생에 걸쳐 쌓인 그의 글쓰기에 대한 견해와 관찰은 상당한 양을 이뤘고 그중 대부분은 그것을 담고 있는 텍스트에서 쉽게 발췌할 수 있었다. 옮긴이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해밍웨이와 만나는 특별한 여행이 되기를. 이 책에서는 글쓰기에 대해 해밍웨이가 추구하고 천착했던 가치들이 끊임없이 반복된다. 진실하고 정직한 글, 사실보다 더 사실적인 글,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을 쓰고 불필요한 수식이나 장식들은 일체 배제하는 것 말이다. 그가 가장 혐오하고 기피했던 글은 거짓된 글, 돈벌이를 위해 현실에 타협하는 글, 정치적 성향을 띤 글이었다.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해밍웨이의 지혜와 위트, 유머, 통찰력은 물론 작가로서 흠잡을 데 없는 고집과 전문성까지 두루 경험하기를 바란다. 차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파트 1, 글쓰기의 발견, 글쓰기란 무엇인가, 글쓰기의 고통과 즐거움, 무엇에 관해 쓸 것인가, 등장인물, 생략해야 할 것들, 제목, 다른 작가들. 파트 2, 작가의 발견, 작가의 자질, 작가들에게 주는 충고, 작업 습관에 대하여, 음란성, 정치, 작가의 삶.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글쓰기란 무엇인가? 글을 끝내기 전에 온 세상을, 아니 제가 보았던 만큼은 그려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얇게 펼쳐내기보다는 늘 압축하고 요약해 내려고 합니다. 정말 좋은 글은 아무리 여러 번을 읽어도 도대체 어떻게 썼는지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위대한 글에는 수수께끼가 존재하고 그 수수께끼는 파헤쳐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계속될 것이며 언제나 유효합니다. 그래서 좋은 글을 다시 읽을 때마다 우리는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내거나 새로운 것을 깨달음을 얻게 되지요. 글을 쓰는 것은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타자기 앞에 앉아서 피를 흘리기 시작하면 됩니다. 글쓰기의 고통과 즐거움. 나는 글쓰기를 아주 좋아한다네. 하지만 아무리 해도 글쓰기가 쉬워지지 않아.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잘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해도 글을 쉽게 쓴다는 건 기대할 수 없다네. 우리는 기본적으로 두 사람을 위해 글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네. 자신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완벽한 글. 그게 아니면 멋진 글을 쓰려고 노력하지. 좋은 글은 저절로 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도 아닙니다. 글쓰기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도전으로 내가 지금껏 했던 그 어떤 일보다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나는 글을 씁니다. 그리고 글이 잘 써질 때 저는 행복하답니다. 나는 그렇지 않네. 오히려 글을 쓰지 않을 때 망나니가 된 것 같아 더 괴롭다네. 아니면 글 쓰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들지. 그리고 글을 다 쓴 다음에도 공허하고 더러운 기분이 되지. 하지만 글을 쓸 때만큼은 정말 기분이 좋다네. 돈이 되든 안 되든 행복해지기 위해서 글을 써야 합니다. 이건 타고난 병이죠. 나는 글쓰기가 좋아요. 이건 더 나쁩니다. 그 병은 이제 나쁜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글을 써왔던 그 누구보다 더 잘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글쓰기가 집착이 되어버렸어요. 집착이란 끔찍한 것입니다. 당신에겐 집착 같은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게 남은 건 오직 집착뿐입니다. 글쓰기가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까?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오, 그럼요. 확신하십니까? 확신하고 말고요. 그렇다면 참 즐거운 일이겠군요. 더할 나위 없지요. 나는 거듭 대답했다. 글쓰기에 관련된 일들은 모두 즐겁습니다. 글쓰기는 무엇보다 재미있었다. 그것이 글을 쓰는 진짜 이유였다. 전에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의식의 문제가 아니었다. 다만 글쓰기가 굉장한 즐거움이었고 그 무엇보다 자극적인 일이었기 때문이다. 무엇에 관해 쓸 것인가? 어떤 책의 잘된 부분은 작가가 운 좋게 기동량한 이야깃거리일 가능성이 있네. 아니면 작가 자신의 고된 일생의 잔해일 수도 있지.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더 낫다고 할 수는 없어. 물론 작가는 이야기에 살을 붙여야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지어낸 이야기여야 합니다. 자기가 쓸 수 있는 것에 대해 쓰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획기적인 여론조사를 따위를 벌이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인간에 관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쓰는 것이다. 먼저 그 주제에 대해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써야 할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배우는데 평생이 걸린다. 부인, 모든 이야기는 한참 진행되다 보면 결국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는 작가는 진정한 이야기꾼이라 할 수 없겠지요. 등장인물. 이 이야기 속 등장인물 대부분은 현존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군지 알아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 아주 조심스럽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생략해야 할 것들. 산문 작가가 자기가
쓰고 있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자신이 아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작가가 정말로 진실한 글을 썼다면 독자는 작가가 경험했을 때만큼 강렬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 빙산의 움직임이 지닌 장엄함은 10%에 해당하는 부분만 수면 위로 떠올라 있다는 데 있다. 하지만 작가가 몰라서 생략하는 경우에는 글에 빈 공간만 생길 뿐이다. 진정한 신비주의와 글쓰기 능력이 부족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혼동해서는 안 된다. 글쓰기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전혀 신비할 것이 없는 데서 신비화 전략을 사용한다. 실상은 분명하게 쓸 능력이 없거나 지식이 없는 것을 감추기 위해 그렇게 할 뿐이다. 작가들은 그 모든 책을 다 읽어야 하나요? 그 책들을 전부 읽고 나서도 훨씬 더 많이 읽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딛고 일어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거든. 하지만 그 모든 훌륭한 작가들의 글을 읽으면 감히 글을 쓸 엄두가 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엄두를 내지 말아야지. 작가들에게 주는 충고. 나는 가장 단순한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글 쓰는 법을 배우고자 했다. 글 쓰는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떤지 한번 보게. 작가에게는 흥미롭고 짜릿하지만 독자에게는 아무것도 전달하지 못하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모두 써버리고 짜릿함이 사라지고 나서야 진정한 글 쓰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네. 더 이상 젊다고 할 수 없을 때 선택하는 소재가 미숙한 소재보다 낫다는 것을 명심하게. 작가의 자질, 먼저 재능이 있어야만 한다. 그것도 많이 필요하다. 키플링의 재능 같은 것 말이다. 그 다음에는 훈련이다. 블로베르가 했던 것처럼 부단히 훈련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파리에서 사용하는 미터 기준처럼 변하지 않는 절대 양심과 작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가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작가는 지적이고 이해관계를 초월한 공평무사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남아야 한다. 한 사람의 작가 안에 있는 이 모든 자질을 끌어내어 자신을 짓누르는 모든 것들을 극복하라. 작가에게 가장 어려운 점은 살아남아 자신의 글을 끝내는 것이다.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다. 그럼 상상력은요? 정직성과 더불어 좋은 작가가 반드시 갖춰야 할 요건이지. 경험을 통해 더 많이 배울수록 더욱 참된 상상력을 가질 수 있지. 글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다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상상력을 펼쳐 보임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실제로 일어난 일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라 믿게 만들 수 있다네. 작가가 되기 위해 젊어서 하면 가장 좋은 훈련은 무엇이 있나요? 불우한 유년 시절을 겪는 거라네. 그걸 딛고 일어나 과거의 자신보다 더 훌륭해지는 것이라네. 글쓰기와 관련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다. 그중 하나는 참된 진지함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유감스럽게도 재능이다. 훌륭한 작가에게 가장 필요한 재능은 타고난 충격 방어력과 거짓말 탐지 능력이다. 이를 작가의 레이더라고 하는데 모든 위대한 작가들은 이 재능을 가지고 있단다. 정의와 불의를 구별하지 못하는 작가는 소설을 쓰기보다는 영재학교 졸업 앨범이나 편집하는 게 더 나을 것이다. 좋은 글은 진실한 글이다. 누군가 이야기를 만들어내면 그 이야기의 진실성은 작가가 지닌 삶에 대한 지식의 양과 진지함의 정도에 비례한다. 그래서 작가가 이야기를 창작할 때 그 이야기는 작가만큼 진실해진다.
진실되게 쓰인 소설은 전반적인 지식에 보태지고 그 지식은 다음 세대의 작가들 손에 맡겨진다. 하지만 그 다음 세대의 작가도 경험의 일정 비율을 지불해야만 상속권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지식을 소화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한다. 좋은 작가는 가능한 한 거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만 한다. 하지만 당연히 그럴 수 없다. 훌륭한 작가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단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적은 시간에 많은 지식을 익힐 수 있는 학습 능력을 타고났을 뿐이다. 또한 지식이라고 정의된 것들을 거부할 것인지 받아들일 것인지 식별하는 지능을 가졌을 뿐이다. 하지만 빨리 익힐 수 없는 것, 누구에게나 주어진 시간이지만 수많은 시간을 바쳐야 습득할 수 있는 지식들이 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한 것들이며 그 단순한 지식들을 배우는데 한평생이 걸린다. 그러므로 각자 살아가면서 얻는 아주 적은 양의 새로운 지식들을 위해 매우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리고 그런 지식만이 작가가 남길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이다. 그 다음엔 경청일세. 사람들이 말할 때는 온전히 집중해서 그 이야기를 듣게.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하지 말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지. 또 천천히 관찰하지도 않네. 어떤 공간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그곳에서 본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해. 그게 전부가 아닐세. 만약 그 공간에 있을 때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일어났다면 그런 느낌이나 감정을 느끼게 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만 하네. 연습 삼아 한번 해보게. 시내에 나가 극장 밖에 서서 사람들이 택시나 자동차에서 내리는 방법이 얼마나 각양각색인지 살펴보는 거지. 이 외에도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수천 가지가 넘는다네. 항상 다른 사람에 관해 생각하게. 알기 전에는 쓰지 말고 알고 난 후에는 지나치게 많이 쓰지 말라. 세상에 대해 어느 정도 총체적으로 알게 되면 세상을 구하는 일은 원하는 자들에게 맡겨두라. 그 다음엔 당신이 어떤 부분을 표현하든 진실하게 표현한다면 그것이 전체를 대표할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을 배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다. 나는 작품을 집필 중일 때 글을 쓰고 나서 그 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계속해서 글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다음날 이어서 쓰기 전에 지금까지 쓰고 있었던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운동하거나 몸을 피곤하게 만드는 따위의 일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머릿속이 비워지면 다시 글을 쓰기 전에 절대로 집필 중인 글에 대해 생각하거나 걱정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반드시 독서가 필요하다. 나는 글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는 법을 이미 터득했다. 글의 우물 깊은 곳에 아직 글이 좀 남아있을 때 항상 글쓰기를 멈춘다. 글이 형편없고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일 때도 그냥 계속해서 써나가야 하네. 소설을 다루는 방법은 오로지 한 가지뿐일세. 빌어먹을 이야기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지. 보통 아침 집필을 시작하기 전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읽지 않습니다. 그 어떤 도움이나 영향도 받지 않고 글을 써보기 위해서입니다. 글을 쓰기 시작하면 작가는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든다. 하지만 독자를 위한 읽을 거리는 없다. 그래서 타자기를 사용하고 싶어질 수도 있다. 훨씬 손쉽고 그만큼 편하기 때문이다.
일단 글 쓰는 법을 익히고 나면 목표는 오로지 모든 것,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모든 느낌, 모든 장소, 모든 감정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쓴 글을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내가 어렵게 써야 읽는 이가 쉽게 읽고 나의 고민이 깊어야 읽는 이의 마음이 열린다. 글쓰기와 여행은 정신을, 아니 적어도 몸은 건강하게 하지요. 그래서 저는 서서 글쓰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글 쓰는 일이 정말 좋습니다. 글을 쓸 때처럼 행복할 때가 없어요. 내가 매일 쓴 글자 수를 세는 걸 보고 찰리가 놀려대는 건 나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글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확실한 건 모든 글들의 초고는 끔찍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글을 위해서는 반드시 버려지는 글들이 많아야 하지요. 매일 녹초가 될 때까지 작업하네. 그 외에 할 수 있는 건 신문을 읽는 것밖에 없네. 그리고는 과로로 몽롱한 상태에서 먹고 순전히 소화를 위해 테니스나 수영을 하고 다음 날이면 다시 글을 쓴다네. 나는 다른 작가들보다 뛰어난 작가는 아니라네. 하지만 다른 작가들보다 더 자주 많이 뜯어 고치기는 하네. 그동안 글을 쓰지 않은 게 무척 부끄럽네. 저널리스트, 사진작가, 그리고 평범하면서도 매력적인 괴짜들에게 압도되어 지냈다네. 책을 한 권 집필 중이었는데 마치 가는마다 들킨 기분이네. 어쩌다 보니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는 아주 어려운 직업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타당성이 있든 없든 최선의 책이 되는데 방해되는 이유가 수천 가지라 해도 좋지 않은 책에 대한 변명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좋은 책을 써야 합니다. 작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작가가 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계속 더하거나 받아들인다면 그는 바보입니다. 국내에서의 성공에 안주하면서 무일푼 친구들에게 선심이나 베푸는 건 글쓰기를 그만두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그저 평화로운 순간과 글을 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제가 쓰는 글이 어머니 마음에 드셨던 적이 한 번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아주 마음에 드는 글이 생길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적어도 저는 제가 쓴 글에 대해서는 진지하다는 사실만은 믿어주셔야 합니다. 모든 예술은 개인에 의해 행해진다. 개인이면 충분하다. 무리는 동료를 실패자로 분류하는 일만 할 뿐이다. 그동안 술을 마시지 않고 지냈네. 술집에도 가지 않았지. 아무도 만나지 않았고 누굴 만나러 가지도 않았다네. 집필 중인 작가로서 별난 실험을 시도해본 거지. 하지만 이런 게 다 허영심의 발로라는 게 들통나고 말지도 모르겠네. 글을 쓰는 일은 잘해야 외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작가를 위한 단체는 외로움을 덜어주지만 글이 좋아지는가 하는 점에는 회의가 듭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나면 작가의 공적인 위상은 올라가지만 작품의 질이 떨어질 때가 종종 있지요. 혼자 일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작가라면 매일 영혼의 세계를 직면해야 합니다. 아니면 영혼의 세계가 없다는 것을 직면해야 하겠죠. 나의 삶은 글쓰기가 되고 나의 글은 영혼이 됩니다.